오늘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대한민국 옵션 만기 끝났네, 변동성 끝났네, 아니죠.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이제서부터 늘 매월마다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서부터가 다음 주에 금요일까지 미국의 옵션 만기 파생시장 만기일까지가 이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도래에 따른 변동성 구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되게 돼요. 이제 시작됐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 진행되고 있고, 미 행정부 트럼프에 의한 재정정책 경기부양, 미 연준에 의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 확대하는 통화정책, 무제한 양적 완화가 둘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6월서부터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향후에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어떠했는지, 어떠할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대고서 그럼 코스피 어디까지 조정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뭐하러 봅니까? 코스피 가격을 움직이는 시체는 코스피 가격 차트 이 포인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다. 국가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건 말건 간에 특정 국가의 정책은 자국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게 되는 것이 금융시장이고, 코스피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을 움직이는 시체는 결국은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외면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다. 하방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 자료를 하나를 더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S&P 500 지수의 반대를 움직이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예요. 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내려가요. 여기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한 이후에 경유지를, 이 중간에 붉은색 선이 경유지예요. 평균 하락 속도를 그리면 경유지를 소폭 상회했다가 조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돼요.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든 뒤에 귀향하게 됩니다. 현재도 2018년도 이후에 1차 상승이 나오게 됐고, 휴지기를 거쳤고 2020년 3월에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폭락식이 끝났겠네요. 그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폭락은 아니겠지만 이 빅스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새로운 생애를 위해서 태동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하회한 다음에 다시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게 되죠. 얘가 반등을 만드는 구간이 제한된 수준의 주식시장 및 주요 금융상품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는 시기예요.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경제지표,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이거를 왜 봅니까? 미달러 선물 가격의 특징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주간마다 이와 같이 일정 수준의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됐어요. 왜냐? 방향성과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통해서 파생시장에서 상방 베팅이다 하방 베팅을 통해서 근사한 수익률을 만들게 되면 결국 얘를 돈으로 환전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돈으로 환전을 하는 이 단계에서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높다면 수익이 배가 되겠죠. 3월에 폭락을 하방 풀베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쌓은 후에 얘를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이 돈의 가치를 급등시켜요. 수익이 엄청 배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미 달러라는 것을 건들면 안 됐죠. 열면 안 되는 것을 열어버린 거예요.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하는 유일한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 실물경제의 원활한 물물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의 중심인 미달러의 가치가 너무 단기에 격하게 변화되면 안 된다. 개입을 했어요.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 이때 이제 3월 25일 공개방송 때부터 이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 약세 현상, 미달러 선물 가격이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됩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면 이와 같이 됐을 뿐이 없죠. 근데 공개방송에서 여기에 토를 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에서 분석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재
뭔가의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 미래의 것을 분석하고 공개방송에서 미리 분석하고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한 결과가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것인지 관역의 어딘가를 맞출 타당성, 관역의 골든타켓을 지속해서 맞출 신뢰성이 어떠한지를 공개방송에 참여하는 분들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다. 완연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7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이 미달러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전의 하한 수준을 깨면 반등을 만들고 밑으로 빠져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만들지 않고 현재까지 쭉 빠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는 게 있죠. 이 사케다 대가의 3천 넷무리와 이찐이 쌈개가 만났습니다. 세 개의 넷물이 만나는데 이 병목을 넘어서면 단기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뜻합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사케다 대가가 이제 관뚜껑을 슬슬 열고 3천이라고 이제 외쳐야 되는 시기가 나타나고 있죠. 두 개의 넷물이 만났고 세 번째 넷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병목마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요한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 추가 현상이 더 나오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빅스 지수가 경유지를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얘는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레버리지를 사서 수익을 남길 시기가 아닌 코스피가 3,000원을 넘어서 가는 시기가 아닌 사케다 대가가 말했듯이 좀 있으면 관뚜껑을 뚫고 나오겠지만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을 만드는 거다. 즉 빅스 지수가 얘가 3,000의 병목을 넘어서게 되고 빅스 지수가 경유지를 다시 상회하게 되는 일정 수준의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시기가 되게 되면 또 인버스 2배속 상품을 사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3월 말서부터 외쳐왔지 않습니까? 공개방송에 인간지표들이 이제 뛰어들고 이봐라 엘리어트 파동 상승 파동 끝났고 구름대 상승 시기 끝났다고 말했지 않냐. 드디어 내가 말했었던 당신이 아니라고 말했었던 조정 시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 라는 인간지표들이 이제 또 뛰어들면서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인간지표들이 최근에 다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절이 도래되게 돼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적 분석 가격 차트가 어디로 갈지 실체를 찾을 수 없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실체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기간 미국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 진행이 돼 왔어요. 계속 되어져 왔죠. 그렇지만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는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은 하락하는데 주식시장만 상승하게 되는 실체가 없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됐어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는 복수의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 조직을 통칭해서 한머니라고 불리는데 한머니의 작품 상방 풀베팅으로 수익을 쌓았으니 시체와 곱슬 밑으로 2020년 3월에 폭락 하방 풀베팅 위아래로 수익을 챙기게 되니 마지막 단계 상방 풀베팅 하방 풀베팅으로 어마어마한 근사한 수익률을 쌓았으니 마지막 단계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돈을 급등시켜서 수익을 폭발시키는 이러한 시절이 펼쳐지게 됐어요. 이와 같다. 현재는 어떠냐? 다시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증가하고 있고 얘가 주식시장이 상승 중이에요.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공개방송 때부터 인간지표들이 뛰어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인간지표들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우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자. 2020년 3월에는 실체가 없는 상승, 현재는 실체가 있다. 인간지표들은 아마도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지나고 나게 된다면 우리는 얘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뚫고 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앞서서 살펴봤듯이 미달러 환율이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유로화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앞서게 되게 되면 미국 시장의 대세 상승, 이머징 국가 대세 상승이 진행되어져 왔고, 특히 얘가 사케다데가의 3천을 뚫고 병목마저 넘어서게 되면 이와 같은 시절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인버스 2배수 상품을 살 때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무슨 일이 직접 눈으로 봐야죠. 이와 같은 시절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 그림이 작아서 확대를 하면 감도가 달라지게 되지만, 독일 닥스도 상승세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승세, 이머징 국가의 상승세가 더 강하죠. 근데 대한민국도 이머징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2017년도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침체해요. 상충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8년 12월 때부터 2019년 기간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분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닌 자체 정책에 의해서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의 침체세가 이미 시작됐고, 2019년 기간에는 확산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되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공개방송에서는 2019년 기간은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침체세만 진행되는 하방 리스크였다면 2020년 기간에는 이게 누적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원화 유동성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 즉 정책으로는 유동성을 줄이는데 국내 투자 자본이 원화를 매도하고 미달러를 바꿔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던 해외 투자 자본 미달러를 매도해서 원화를 사던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그럼 왜 하락합니까? 통화 스와프를 했죠.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게 되니까 위기를 느끼게 됐고, 통화 스와프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원화 가치 상실 단계까지 중병이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OEC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1등이라고 그렇게 왜 말합니까?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마이너스 수준. 예를 들게 되면, 그림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 가장 GDP 규모가 큰 미국이에요. 미국은 자기네 큰 바다 속에서 잠수함이에요. 경제가 침체세가 나타나면서 잠수함에 지금 바다에 있지만, 그게 선수를 바다 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은 규모가 더 작죠. 얕은 바다에 대한민국은 잠수함이 2017년 경제 성장률 3.2%, 2018년 경제 성장률 2.7%, 2019년 경제 성장률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2.0%, 수출의 하락 추세, 해외 직접 투자 규모 하락 추세, 모든 게 하락 추세. 잠수함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비록 여기에 수면 가까이에 지금은 있다고 치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다. 국가의 정책이 경제의 방향성을 만드는데, 그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경제의 방향성이 바뀌겠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매우 상식적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얘는 이제 살펴봤죠. 이와 같다. 2부 순서로 준비한 내용 요약하게 되면, 코스피 3천 넘어간다, 레버리지를 살 시기가 아니라 이번 시기에 일정 수준의, 오늘서부터 이제 일정 수준의 주식시장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의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기 전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3월과 같은 폭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정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이제 네이버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낯선 말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은 건 예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가를 필히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경제지표 스토리라는 게 나오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올려놨어요. 물론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유튜브에서 얘를 찾으려면 밑으로 화면을 내리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이거를 보셔야 돼요.